다양성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다. 그치? 다양성. 생물이 멸종하면은 종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진다. 옳은 내용이야.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치? 지역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내용 알면 되겠고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건 정의죠. 생물 다양성의 정의. 맞는 내용입니다. 생물의 종류,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 생태계의 다양함 모두 포함한다. 맞죠?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보다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 아니죠. 고르게 분포할 때가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한두 종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는 생물 다양성이 낮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 그치?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다양성이 높다. 맞죠? 다양하면 다양성이 높아요. 2번,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다양성이 높다. 종류가 많으면서 균등할수록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네. 3번, 생물의 종류가 많은 곳보다 생물의 개체수가 많은 곳이 생물 다양성은 생물 종도 많아야 되고요. 종류가 많아야 되고요. 개체수도 많아야 돼. 둘 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 되겠다. 그치? 4번, 특정 식물을 재배하는 밭보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숲의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쵸? 다양한 종류가 있을수록 다양성이 더 높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5번,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지 않으면은 멸종할 위험이 높다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3번 문제, 생태계의 다양함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다. 그치? 그럼 생태계,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생태계의 다양함과 생물종 다양함은 서로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밀접하다라고 해야 되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 되겠네. 숲, 바다, 갯벌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에는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 맞죠? 그래서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물 종이 많아지는 거다. 생물 다양성이 많아지는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 찾으면 되겠다. 됐죠? 자, 4번 문제. 육지와 물을 이어주고 있어 외가리, 청둥오리, 부들, 미꾸라지, 수련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석식하는. 자, 육지와 물을 이어주고 있다라고 했다. 그치? 육지와 물을 이어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지. 습지랑 그리고 뭐였다? 갯벌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5번 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을 의미하는가? 어떤 측면의 생물 다양성을 의미하는 건가? 물었습니다. 빛, 물, 온도, 토양 등과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져서 초원, 습지, 산림, 강, 바다, 사막 등에 다양하게 형성됐다.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죠?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바나나의 멸종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950년대까지 바나나는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이 주를 이루었다. 맛과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꺼워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상품의 가치가 높았다. 근데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모두 사라지게 됐지. 멸종되었단 말이야. 그지? 멸종이 되었다. 만약 그로미셸 바나나마다 특성이 모두 달랐고 곰팡이 전염에 강한 것이 있었다면 멸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얘는 다양하면 다양성이 높으면 이렇게지. 근데 한 종에서니까 유전자 다양성이 높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현재 우리 캐번디시라는 한 품종의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파나마병이 유행하면서 캐번디시 역시 멸종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6번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거다.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7번 문제 변이입니다. 변이는 같은 종에서 형질이 다른 것들, 유전자가 달라서 형질이 다른 것들을 변이라고 하죠. 변이는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그죠? 변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변이도 자손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답은 1번 될 거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변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변이가 다양하면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 변이가 다양하다는 것은 다양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할 가능성이 낮다. 유전자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 유전자 다양성이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손 사이에도 변이가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반반씩 받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를 받은지 몰라.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다르게 생긴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다라고 알면 되겠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가 지역에서는 몇 종류 있다? 5종류가 있고요. 나 지역에서는 4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자, 종류가 당연히 5종류가 더 많고요. 그리고 5종류 있는 쪽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4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특정 종이 많은 거잖아. 그치?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고요. 수는 얘도 10개, 얘도 10개. 그래서 개체수는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에 서식하는 나무의 종류는 5가지. 나에 서식하는 나무의 수는 10그루. 생물 다양성은 가와 나가 서로 같다? 아니고요. 나가 다양성이 더 크다라고 돼야 돼. 그치? 종류도 많고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고요. 가와 나에 서식하는 나무의 수는 같다. 맞죠? 10개씩 서로 같고요. 나보다 가에 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번식한다. 5종류 있으니까 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번식하는 것도 맞는 내용 되겠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생물의 변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다. 개와 고양이. 자, 변이는 같은 종에서 유전자의 다양성 때문에 유전자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개와 고양이는 다른 종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떡갈나무 잎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맞는 내용이죠. 떡갈나무라고 하는 같은 종에서 잎모양, 형질 차이가 나타나더라. 고사리와 버섯 서로 다른 종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바지락 껍데기, 바지락이라고 하는 같은 종에서 껍데기의 무늬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같은 종에서 형질이 다른 거. 숲에 사는 생물과 강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에서 형질 차이니까 답은 2번하고 4번 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하고 11번 문제입니다. 북극여우랑 사막여우입니다. 북극여우는 추운 곳에서 적응해서 사는 여우고요.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서 적응해서 사는 생물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10번 문제 보자. 사막여우 큰 귀, 말단이 크다라는 것은 열 방출에 유리하다. 그지? 표면적이 클수록 열 방출. 큰 귀는 표면적을 크게끔 해준 거고요. 표면적이 크면 열을 방출하기 유리하다. 맞는 내용이에요. 북극여우 나와 있습니다. 몸집이 몸집이 커요. 북극여우는 커서 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열 발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여우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 맞죠? 그래서 형질의 차이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 4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것은 아까 얘기했죠. 북극여우는 추운 곳에서,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서 온도하고 관계되는 거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일단은 한 종류의 생물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겁니다. 변이가 있는데, 자, 이 변이들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살아남는 거죠. 자연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종류의 생물물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는다가 두 번째. 이제 살아남은이 나올 거야. 그치? 살아남은 생물이 자손에게 자신의 특징을 전달하는 다음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죠. 원래 생물과 특징이 나는 새로운 생물이 나타난다. 이 과정을 진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네 번째. 그래서 가나다라는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국어적 요소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답은 가, 라, 다, 나 되는 5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됐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 땅거북무리에서 목이 긴 종류가 생기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에서 짧은데 목이 조금 더 긴 애가 뭐했다? 키 큰 선인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목이 조금 더 긴 거북들이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체수가 많아지는 형태. 그래서 결국에는 목이 긴 거북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옳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원래 목이 짧은 종류가 대부분이었다. 맞죠? 목이 짧은 종류가 대부분이었어요.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에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이 있었지. 목이 조금 더 긴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목이 짧은 거북이 아니라 긴 거북이 살아남기에 유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될 거고요.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목이 짧은 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 반복이 되었고요. 오늘날 갈라파고스 거북은 목이 짧은 종류도 있고 긴 종류도 있어. 짧은 종류도 있고 긴 종류도 있는데 긴 종류가 좀 더 많다라는 거지. 변이가 다양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여러 섬에 사는 핀치의 다양한 부리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은 먹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먹이의 종류 때문에 부리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양한 변이를 지닌 핀치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맞는 내용이야. 원래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섬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돼.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먹이의 종류이다. 맞죠?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면서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아니죠. 얘는 원래 있던 변이가 자연 선택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환경에 유리한 변이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기관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을 퇴화한다. 요거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진화설이거든.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이니까 이거랑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표는 생물 다양성이 포함하는 세 가지 다양함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 세 가지 다양함이 있다라고 했다. 그치? 유전자, 생물 종류,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사막, 초원, 산림은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죠? 생태계 다양성이 될 거고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종 다양성 될 거고요. 같은 종류에 속한 생물에도 각 개체 간에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얘는 유전자 다양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둘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봅니다. 가는 생태계의 다양함이다. 맞죠? 나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같다. 아니죠.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돼야 됩니다.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것은 사람인 같은 종이고요. 눈동자 색이 다른 것은 유전자 다양성이니까 가에 해당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나무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종류는 A, B, C, D 네 종류로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같다. 근데 누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느냐? 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가보다 나의 나무수 A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A가 많은 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르게 분포해야지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가와 나에 서식하는 나무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다양성이 같다. 아니죠. 종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균등하게 분포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서식한 나무의 개체수는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동일하다. 그래서 다양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나보다 가에 서식하는 나무의 나무의 종류도 같다라고 했죠. 나보다 가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5번이 답입니다. 됐죠?
1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에서 건날개 색깔,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에서 건날개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유전자 다양성 되겠네요. 유전자 다양성 될 거고요. 자, 기억과 니은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 A에서 F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F 6종류입니다. 둘 다 6종류. 기억이 균등하게 된 6종류 중에서 기억이 6종류, 니은은 2개 없으니까 4종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은 기억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기를 봅니다. 생물 다양성은 니은에서가 기억에서보다 높다. 아니죠. 기억이 더 높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틀렸다. 기억이 더 높다. 무당벌레에서 건날개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은 유전자 다양함에 해당한다. 맞죠? 유전자의 다양함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쉽게 멸종되지 않는다.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을,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다, 그지? 진화되는 과정을 묻는 문제예요. 자, 새의 일부가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다. 부리 모양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가 있었다. 얘가 1번이 되겠지. 변이가 다양한 생물이 있었다. 라는 거. 이 생물들이 이제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게 되는 거야, 일부가. 그래서 부리의 종류가 다양한 새가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으니까 선인장을 먹이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부리를 가진 새는 살아남고 나머지 새는 멸종할 거야. 그래서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요. 얘가 반복되면서 긴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기억 나, 가, 라, 다 순으로 진행이 됐고요. 니은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의 특징은 자손에게 전해진다. 맞죠? 유전적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도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은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9번 문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다. 생물 다양성은 인간의 생활과 크게 관련이 없다.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이 많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맞고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돼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래종을 많이 들여오면 안 돼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쉽게 파괴된다.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이 사라지더라도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안정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두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먹이사슬이 단순한 거고요. 나는 먹이사슬이 복잡한 거지. 복잡할수록 안정적이다. 쉽게 멸종되지 않는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가보다 나의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보다 나의 먹이사슬이 더 복잡하다. 맞고요. 나보다 가 아니고요. 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가에서 개구리가 멸종하면 뱀도 멸종하지만 나에서 개구리가 멸종한다고 해서 뱀이 멸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에서 개구리가 멸종해도 뱀도 함께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맞고요. 나에서 개구리가 멸종되어도 뱀이 다른 먹이를 먹고 토끼나 들쥐나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식량 제공하고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제공합니다.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도 제공하고요. 울창한 숲은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소 양을 증가시키고요. 산소를 증가시키고 이산화탄소는 감소시키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되고요. 섬유나 목재 등의 생활에 필요한 재료도 제공을 한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생물에서 얻는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목화 노예 구취는 의복의 재료로 얻을 수 있다. 주목에서 항암제,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의 원료로 얻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물에서 아이디를 얻어 벨크로와 같은 유용한 장치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네. 이거 다 옳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까닭 물었다.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 환경 보존에도 중요하고요. 사람에게 유용한 생물만을 선택적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다. 사람에게 유용한 생물만을 남겨두면은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는 생물도 생태계의 안정, 균형을 위해서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4번 될 거고요. 다양한 생물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다.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깊고요. 일부 외래종은 정착한 곳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맞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환경오염이 아니라 서식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숲에 나무를 베거나 습지를 없애면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다양성이 감소하는 겁니다. 얘가 가장 큰 원인이다 라는 거. 자연적으로 개체수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생물을 많이 잡으면 남획하는 거죠. 그죠? 보획, 남획하면은 흔한 생물도 사라질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다. 경작지와 목지를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한다. 서식지 파괴 될 거고요. 풀을 얻기에 콧불소를 마구 잡는다. 남획 되겠죠. 마구 잡는 건 남획입니다. 크니베스는 우리나라의 하천 생태계, 크니베스는 외래종 되겠죠. 외래종 유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 남획, 외래종 유입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행동이 아닌 것은 물었다. 그치? 숲을 태운다. 맞죠? 농약을 살포한다. 촘촘한 그물로 다양한 고기를 마구 잡는다. 산에서 도토리나 야생화 등을 채집하지 않는다. 얘는 감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요. 여행을 해서 그 지역에만 사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얘도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7번 문제. 서식지를 파괴하는 자연개발로 볼 수 없는 것은 물었습니다. 도로건설, 주택건설, 목재 채취, 경작지 개간, 옥상 정원 마련은 서식지 파괴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2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사는 생물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옮기거나 우연히 옮기기도 한다. 외래종 되겠죠. 그죠? 외래종. 다음 보기 중에서 외래종이 아닌 것은 묻습니다. 가시박 외래종 맞고요. 뉴트리아, 붉은기 거북, 황소개구리 외래종이고 장수하늘소는 우리나라 토착종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생물이었다라고 알면 되겠네. 자, 29번 문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민들이 정어리를 과도하게 많이 잡았다. 남획한 거죠. 그죠? 과도하게 많이 잡은 건 남획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30번 문제입니다. 외래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환경을 정하는 생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외래종에 대한 설명. 먹이사슬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 니은 옳은 내용이고요. 천적이 없어 과도하게 번식하여 토종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외래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되는 거 알 수 있었네. 31번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옳게 적지은 것은 남획, 환경정화시설 설치하는 거 아니죠. 이건 환경오염 될 거고요. 그리고 서식지 파괴는 지나친 자연개발 자제하면 되고요. 외래종 유입하고는 관계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서식지 파괴는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 같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32번 문제입니다. 도로를 건설하며 설치한 생태 통로의 모습이다 라는 거. 서식지가 파괴됐는데 그것을 연결해 준 거죠. 그래서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이다 라는 거 맞고요.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외래종 유입하고 관계없고요.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한 구조물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하고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세워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협약 체결하고 맞죠? 외래종 제거하기, 우리밀 살리기와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국가 수준에서 국립공원 지정,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등을 활동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따로 거두기,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다. 희귀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른다.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라 간척 사업을 하여 갯벌을 농경지로 바꾼다. 그럼 갯벌이 파괴되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거 2번도 하면 안 돼요.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관한 법률 제정하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고유 식물의 종자 보관, 배양, 보급하는 종자은행을 설립한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알면 되겠네. 자, 3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르네오 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를 없애려고 다량의 DDT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모기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DDT 흡수한 바퀴벌레를 잡아먹은 도마뱀에서 운동신경 이상이 발생하였고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들이 죽어나갔다. 고양이가 죽자 지의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흑사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특정한 개체를 죽이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반응을 해준 거지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지 미치지 않는 미친다라고 돼야 되고요.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의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한 종류의 개체수 변화는 다른 종류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옳은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도로와 철도를 건설했을 때 숲의 안쪽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안쪽에 사는, 안쪽이 없어졌다, 그지? 맞아요?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 때문에 서식지 단편화에 의해서 중심 부분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식지 파괴된다. 맞고요. 도로와 철도의 건설로 숲의 안쪽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가 감소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끊어진 생태계사에서 생태통로를 설치하면 생물 다양성 감소를 줄일 수 있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서식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줄어드는 생물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서식지 보존되는 면적이 50%면은 90%가 남고요. 10%면은 반이 줄어듭니다. 그죠?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개체수 감소하고요. 생물의 종수, 여기 종수잖아요. 그죠? 종수도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식지 파괴로 인한 서식지 면적이 감소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서식지 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들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의 종수가 10% 정도 감소한다. 원래 90% 있으니까 10% 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 디귿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지역의 하천 생태계에 나일 농어가 유입되기 전과 후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일 농어라고 하는 것은 외래종이 되겠네요. 외래종이 도입되기 전에는 생태계가 다양했는데 외래종이 도입되니까 단순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봐요. 나아 생태계보다 가아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죠? 생물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 지역의 하천 생태계에 나일농어의 천적이 없다. 자, 나일농어가 최고 상위 포식자가 된 거지. 그래서 나일농어의 천적이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일농어가 유입되는 하천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